자, 이번 시간에는 등비 수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등, 차 수열을 배웠습니다. 일정한 같은 등자에 차이자 해가지고 배웠는데, 이번에는 같은 등, 그 다음에 비율 비 해가지고 비가 일정한 수열, 그래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것을 얘기합니다.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것을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요. 곱하는 그 일정한 수를 원래는 공차였으니까 공비라고 부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쉽게 먼저 예를 들면은, 첫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일정한 항을 곱한 B를 곱한 AR, 세 번째 항은 AR 하면은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점점점점. 그러면은 AN도 한번 가보자. 자, 첫 번째 항일 때는 R이 안 곱해져서 그냥 그대로 첫 번째 항에, 첫째 항에 일정한 사를 곱한 거기 때문에 A2는 A에 R 곱한 거, A3은 여기다 또 R을 곱한 거니까 세 번째일 때는 두 번 곱해주고요. 두 번째일 때는 한 번 곱해졌으니까 N번째일 때는 A, R의 N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등비수열에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는, 자, AN에다가 R을 곱해주면 뭐가 된다? 다음 항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A, N 플러스 1은 R에 AN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뭐 나눠주면은 R은 AN 분의 AN 플러스 1, 이것도 알 수 있다 라는 것도, 이웃하는 두 사이의 관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내려가면은 등비수열의 일반항 2번 구했죠? 좋습니다. N에다가 1을 넣으면 첫째 항, 3을 넣으면 셋째 항, 5를 넣으면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나오는 거를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데, 우리는 공비가 R, 그쵸? 0이 아닌 것과 첫째 항도 0이 아닌 것만 다루도록 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돼요. 알겠죠? 첫째 항이 뭐다?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요, A, R에 N-1 이렇게 쓰면은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등비 중항도 보면요, 0이 아닌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A, B, C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럼 얘는 A, 얘는 AR, 얘는 AR 제곱으로 쓸 수도 있겠죠?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B를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 그 한번 나타내 보면은 얘의 제곱, AR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해주면은 A 곱하기 AR 제곱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B제곱은 AC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세수 4, X, 16, 4, X, 16 이렇게 있으면 얘네 둘 곱하면 64는 X제곱 해서 X는 그냥 8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2 가능하고요. 여기다가 2를 곱하고 2를 곱해도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8마8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참고 간단하게 보면요, 뭐 B제곱은 AC에서 A와 C가 뭐 0보다 클 때 A와 C의 등비 중항, 그쵸? B는 루트 AC, 요거는 A와 C의 기하평균과 같다. 기하평균이라는 게 원래는 이렇게 산술기하만 배우잖아요. 이렇게 둘 같이 배우는데, 요 기하평균이라는 거는 곱해진 거에 대한 개수 2, 요걸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개 곱해졌으면은 셋, 4개 곱해졌으면은 4, 이걸 기하평균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얘를 B는 2제곱근 AC라고 쓰면은 그냥 기하평균으로도 같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등비수열의 관계식, 이번에도 간단하게 세 항에 대해서, 자, 잘 보세요. 자, 얘는 R 곱하기 AN, 얘는 AN 플러스 1 곱하기 R, 즉 한 번씩 R이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눠주면 사실 얘는 뭐냐면은 R이란 뜻이야, R. 얘도
다음 항을 전 항으로 나눠줬으니까 R이란 뜻이니까 두 개 R, R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요거를 바꿔주면은 이렇게 등비 수열의 관계식을 알 수 있고, 요게 뭐랑 같다? 등비 중앙과 같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세 가지 정도 알아봤는데 어렵지 않다. 정의 알아봤고 일반항과 등비 중항 이렇게. 오케이. 자, 일반항 구하는 것도 다 배워봤네요. 오케이. 개념 체크 한번 들어갑시다. 0.1, 0.01 얘는 곱하기 0.1이니까 얘도 곱하기 0.1 해주면 0.001. 오케이. 자, 여기서 등비수열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줬네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 3분의 1 해주면은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좋았습니다. 2번 다음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등비수열이 나왔으니까 A R에 N-1 끝. 근데 AN을 이거 써줘야겠죠. AN은 이렇게, 얘도 AN은 A R에 N-1 이렇게 써주고, 얘는 정리를 좀 더 해주면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N-2 해주면은 3의 N-1 해주면은 N-2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얘도 보면요,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비는 그냥 누가 봐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첫째야, AN은 A 아래 N-1 써주면 되는데, 자, 요렇게 조금 복잡해. 루트 들어가니까. 그럴 때는 얘가 A1, 얘는 A 곱하기 R이니까 나눠주면 되는 거지. R은 마이너스 3루트 3을 9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3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 R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첫째야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R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게 편하게 하는 방법까지도 알아두세요. 자, 다음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되도록 하는 x, y 값을 구하시오. 자, 등비 수열이 되려면은 등비 중항이 성립해야 되죠. 그쵸? 그럼 얘 x 제곱은 9, x는 풀마 3,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이게 r이 3이고 얘는 r이 마이너스 3이고, 성립하나 한번 봅시다. 위에 거 3, 1 곱하기 3, 3 곱하기 3 하니까 9, 9 곱하기 3 하면 27 곱하기 3 하면 81까지 성립 가능. 밑에 거 이제 r이 마이너스 3일 때는요, 1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하기 9, 9에다 마이너스 3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7, 또 마이너스 3 곱해줘도 81 정답. 그래서 x는 3, y는 27, 이게 1번 답이 될 거고요. 2번 답은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27 이렇게까지 되고, 문제에서 양수 음수 조건 없으니까 둘 다 가능하다. 오케이? 이렇게 양수 음수 잘 따져야 됩니다. 이것도 x제곱은 4, 그래서 x는 풀마 2, 그래서 2가 될 때와 마이너스 2가 될 때 얘는 공비가 2분의 1,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2분의 1 맞나 확인해 보세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해주면 얘 2분의 1, 오케이, 4분의 1까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주면은 오케이, 성립 완료. 그래서 x가 2, y는 2분의 1일 때가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 답은 x가 마이너스 2, y도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예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필수예제 1번 등비수열의 일반항 제5항이 마이너스 48, 제8항이 384. A5가 마이너스 48, A8이 384인 AN에 대해서 등비수열이라고 문제에서 나왔네요. 등비수열 밑줄 쳐놓으면 베스트 힌트 찾기 하나 둘 셋. 그럼 얘는 A R에 너무 조그맣게 썼네. R의 4제곱이 마이너스 48, 얘는 A R의 7제곱이 384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쓰니까 뭐가 나와요? 8인가? 마이너스 8분의 1인데 이게 R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R은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오케이, 이 계산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 항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AR의 4제곱이 마이너스 48이었으니까 요거를 4제곱 해주면은 16이거든요.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3.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번 AN은 A R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2번 7항을 구하시오. 7 넣으면 되죠? 그럼 2번 바로 걸 수 있지. A7 7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에 7 빼기니까 6제곱. A 6제곱은 64. 64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92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3번 마이너스 3072는 몇 항인가요? 마이너스 3072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이요 라고 해주고 약분해주면은 1024 플러스 1024는 2에 10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0제곱 되니까 n은 11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너무 쉽다. 그쵸? 오케이. 넘어갑시다. 필수 예제 2번 등비 수열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항 구하기. 힌트. 첫째 항이 5,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에서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는 항은 몇 항인지 구하시오. 자, 뭐 힌트 엄청 많이 나왔죠? 바로 풀어봅시다. 자, 첫째 항이 5. 자, 2번이죠. 첫째 항이 5. 그 다음에 공비가 3. 에서 처음으로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 R의 n-1이 AN인데요. 얘가 처음으로 뭐보다 커지는 거? 만보다 커지는 거예요. 풀면 되지 뭐. 얼마나 좋아. 2000. 3의 몇 제곱까지 가야 돼요? 3의 1제곱은 3, 2제곱 9, 3제곱 27, 4제곱 81, 5제곱 243, 6제곱 729, 7제곱이 2100 어쩌고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3의 7제곱은 돼야 2000보다 크니까 n은 8, 제 8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회 이것도 외워두면 편해요. 여기까지는 외우거든요. 여기는 굳이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3회 6제곱, 5제곱, 4제곱, 3제곱, 2제곱, 1제곱까지는 외워두면 조금 편하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필수 예제 3번 두 수 사이의 수를 넣어 만든 등비 수열. 이것도 등차 수열 할 때 했던 건데 얘네가 x1, x2라고 나온다고 해서 첫째 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x1은 사실은 일반 항에서 보면은 두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 얘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항이란 말이지. 그거 낚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선은 힌트. 두수 3과 729 사이 4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 요만큼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벌써 얘기를 했죠. 그치? 그럼 첫째 항은 뭐야? 3이고, 그쵸? 729가 힌트로 나왔기 때문에 몇 번째 항이냐면은 1, 2, 3, 4, 5, 6번째 항이야. 그래서 A의 R의 5제곱이 729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쵸? A가 3이었잖아. 이렇게. 그럼 3, 3, 2, 6, 3. 또 나오죠, 이렇게? 3의 5제곱이 243. 양수여야 되니까 지금은 R은 3이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R이 3이구나. X1은, 자, X1은 A2고요. X4는 A5란 말이야. 그래서 첫째 항, AN을 구해보면요. A, R의 n-1이니까 정리하면 3의 n제곱이야. 얼마나 쉬워. 얘는 3의 제곱, 얘는 3의 5제곱. 얘네 둘을 곱해달래요. 곱하면은 3의 7제곱. 아까 외우면 좋다라고 했던 건데 3의 6제곱까지가 외웠거든요. 729, 3 곱해주면은 3, 9, 27, 218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7제곱 안 외웁니다. 선생님도 한 6제곱까지만 외워놔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요거는 뭐 순서만 조심해라 정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4번 등비 중앙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세 양수 x-1, x 플러스 1, 2x 빼기 1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양수라는 것도 힌트죠. 쓱싹쓱 등비 수열. 왜냐면 등비 수열은 음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x 값을 구하시오. 등비 수열이니까 1번 x 플러스 1의 제곱은 x 마이너스 1, 2x 빼기 1 이렇게
등비중앙을 써주면 됩니다. 정리해주면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2x제곱 빼기 3x 플러스 1 전개해주면은 x제곱 넘겨주는 겁니다. 빼기 5x는 0. 그래서 x의 x 빼기 5는 0 이렇게 돼서 x는 0 또는 5 착착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x에 0과 5를 넣어봐야 되는데요. 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x 빼기 1에 0을 넣으면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탈락해서 x는 5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x는 5 끝. 이렇게. 자, 2번 세수 4xy는 등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이 나왔네요. xy4는 순서대로 공비가 음수 중요하죠. 인 등비 수열을 이룰 때 xy 값을 구하시오. 자, 2번 보면요. 4xy는 등차, 그 다음에 xy 4는 등비, 근데 r은 0보다 작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등차 중앙 뭐예요? x는 2분의 4 더하기 y, 얘는 y제곱은 4x. 오케이? x 대신에 쓱 넣어주면 되겠죠? 두 개 연립하면 되니까. 그래서 y제곱은 4 곱하기 2분의 4 더하기 y 약분해주면 2y 더하기 8 넘겨주면은 y제곱 빼기 2y 빼기 8은 0, 4, 2 마이너스에서 y는 4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y는 4 또는 마이너스 2여야 되는데 4일 때는 공비가 1이 되기 때문에 음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4, 4, 4도 됩니다. 공비가 1이니까. 근데 탈락. 왜? 공비가 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자, x, y, 4인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와버렸습니다. 여기다가 r을 곱했더니 4라는 거잖아. 그럼 r 자체도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쵸? 그 얘는 1이겠네. 그치? x는 1, y는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기 때문에 여기가 뭐 한 번 더 얘기해주면 얘가 뭐 ar이면 얘는 ar 제곱이잖아요. 나눠주면은 r만 남게 되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은 r이 마이너스 1인 거 쉽게 구할 수 있고 똑같이 나눠주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 오케이, 5번 넘어갑시다. 자, 등비 수열을 이루는 수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쵸? 세 근이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우선은 3차 방정식이 나왔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세 가지 정도가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세 실근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다 써놓을까? x세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x 빼기 k는 0. 요게 세 실근이 등비 수열이다. 그럼 한 근을 a, 다른 근을 ar, 다른 근을 ar 제곱 이렇게 놓고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다 더했더니 자 1번 요 힌트를 구하면은 a에 1 더하기 r 제곱으로 바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얘가 2가 나오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a 알파 베타 a 제곱 r 베타 감마 a 제곱 r 세제곱 감마 알파 a 제곱 r 제곱은 뭐다? a분의 c 해서 1이다. 이것도 묶어볼게요. a, r로 공통인수로 다 묶어보면은 a 제곱 r로 묶이겠네. 1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r은 1 이렇게 나오게 돼. 근데 우리가 얻은 힌트는 지금 얘 하나랑 얘 하나인데 요거를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보면 다시 쓰면은 r 곱하기 a에 1 더하기 r 제곱은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요 r만 밖으로 뺀 거예요. 딴 거 곱해놓고 순서 바꾸고. 이게 뭐다? 2. 얘가 뭐다? 2라는 얘기잖아. 그치? 얘가 2야. 정리하면은
R은 2분의 1이 됩니다. 오, 좋았죠? R이 2분의 1이야. 그럼 A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A 자체를 구해도 됩니다. 저기랑은 좀 다시 잘 보면은 여기 A 제곱이죠. 어쩐지 R이 구해진다 했다. 여기 A 제곱입니다. 그쵸? A 제곱이기 때문에 A를 하나 밖으로 빼주면 얘가 2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R이 2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 알아낸 힌트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R은 2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여기서 A랑 A랑 다른 거 알죠? 요거는 여기를 나타내는 단어니까. 자, 여기까지 알아냈고요. 이제 우리가 K를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세 근의 합 A 세제곱 R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분의 D 해서 K 이건데 얘는 AR의 세제곱이네. 8분의 1 끝. 이렇게 알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렵다기보다는 우선은 요걸 기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 3차 방정식에 대한 세근의 합, 세근의 곱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 나온 재조합된 힌트들을 다시 또 재조합해야 풀어낼 수 있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야? 세 근의 곱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까지 얘네들도 A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뭐 여기는 대입해서 풀었죠. 대입해서 디귿 어디? 이것도 요거네. 세근의 합, 곱. 오케이. 그래서 K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6번. 등비수열의 활용.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활용이 나왔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을 첫 번째 시행해서 구등분했다. 자, 천천히 같이 보면은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 시행해서 구등분하여 중앙의 정사각형을 제거하고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결과로 남은 8개의 정사각형을 또 구등분하여 중앙의 정사각형을 제거. 10번째 시행 후 남은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걸 보면요, 여러분. 보면은 자, 남은 도형이 중요하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남은 도형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A1은 그냥 25야. 이만큼이야. 그쵸? 근데 이게 한 번 시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A를 25로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고 이게 1번 시행한 거기 때문에 얘가 A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쵸? 시행을 했을 때 얘는 전체 넓이 25에서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분의 1을 빼도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남은 도형. 그래서 9분의 8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 색칠된 요만큼이 그쵸? 25 곱하기 9분의 8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시행 후 두 번째 시행을 하고 나서는 A2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자, 잘 보면은 여기도 방금이랑 비슷한데 요걸 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아예 신경도 안 썼다 이거야. 그치? 그럼 원래 요 겉에 있는 거는 뭐였냐면요. 25 곱하기 9분의 8이었단 말이야. 근데 잘 봐. 여기서도 9개 중에 8개가 남고 여기도 9개 중에 8개, 9개 중에 8개, 9개 중에 8개. 즉 9개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거든요. 즉 얘는 72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빼고 다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64개가 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9분의 8이 또 곱해지는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9개 중에 8개 쉽잖아. 근데 얘는 얘도 9개 중에 8개, 얘도 9개 중에 8개니까 헷갈리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전체로 보면은 9, 8에 72개 중에서 8, 8에 64 남는 거. 그래서 64개가 남아요. 약분해주면은 이게 또 9분의 8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9분의 8만큼만 남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행, 첫 번째 시행일 때는요 25 곱하기 9분의 8이었고요 두 번째 시행은요 25 곱하기 9분의 8 남은 거에서 또 뭐야? 9분의 8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남은 거에서 또 9분의 8. 그럼 세 번째는
A2 곱하기 9분의 8이랑 같은 말이겠죠. 얘는 그러면은 25 곱하기 9분의 8 곱하기 9분의 8 곱하기 9분의 8 이렇게 돼서 25 곱하기 9분의 8의 세제곱. 그러면은 10번째 시행이니까 A10은 25 곱하기 9분의 8의 10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남은 도형의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25 곱하기 9분의 8의 10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일부러 선생님이 요 9분의 8이 왜 또 되는 걸 좀 어려워해요, 많이들. 그래서 일부러 전체를 개수로 몇 개 중에 몇 개 분수의 정의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줘봤습니다. 알겠죠? 어려워하지 마세요. 오케이, 좋았습니다.